자, 탑이나 오브젝트를 탑뷰 포트나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탑이나 퍼스펙티브에서 뷰에서 그려야 되는 이유는 맥스는 탑이나 퍼스펙티브에서 오브젝트를 그리지 않으면 로컬 좌표계하고 월드 좌표계가 어긋나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 강좌에서 바로 이런 걸 하는데요. 초보 강좌 여러분들이 메뉴를 하나도 안 해서 이런 좌표계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초보 강좌는 제가 알고리즘적으로 맥스를 메뉴를 전부 다 다뤄드릴 그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초보 강좌에 있는 내용인데, 요번 나온 김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보 강좌를 혹시나 기본 개념을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들으셔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절대 들을 수 없은 이런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맥스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무조건 매뉴얼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맥스는 어떤 애구나 하는 걸 성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맥스를 10년 했는데도 좌표계가 틀리게 나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라인 명령을 내가 여기서 내린다. 얼라인 명령으로 얘를 딱 누르면, 자, 3D 좌표 있죠? 퍼스펙티브, 3D 뷰라 그러죠. 퍼스펙티브에서는 요게 월드 좌표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을, 똑같은 명령을 2D 뷰에서 줬을 경우에는 스크린 좌표계가 나와요.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피벗이란 말 있죠? 피벗이란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엑시스란 말이 있어요. 엑시스. 피벗과 엑시스의 차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듯 기본적인 맥스의 알고리즘, 왜 저기서는 3D 좌표계로 되고, 왜 3D 뷰포트에서는 왜 월드 좌표계로 나오고 나머지 2D 뷰에서는 왜 스크린 좌표계로 나오냐, 이런 것들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맥스가 이제 가장 심각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탑 레벨에서,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 아니고 탑 레벨에서, 자, F12 누르면 말씀드렸죠? 앱솔루트 로컬, 이게 100%가 자기 크기란 얘기예요. 스케일로 지금 했기 때문에. 자기 크기는 100%밖에 없어요. 자기 크기가 110, 120, 130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나를 100으로 놓는다는 거죠. 100이 원본이에요. 근데 이렇게 탑 레벨에서 스케일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155라는 크기가 나와요. 155라는 크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155로 보이는데 맥스는 100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저번에도 아마 이 미러가, 고수들은 미러를 안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미러는 고수들이 절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미러를 쓰게 되면, 요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걸 줬을 때 거의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맥스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탑에서 스케일 조정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툴에서 갖고 온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툴에서 다른 3D 툴에서 임포트로 갖고 온 경우는 이거를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하이어라키에 있는 리셋, 트랜스폼하고 스케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른 툴에서 갖고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요것만 해주느냐, 다른 툴에서 갖고 온 거는 여기 리셋 엑스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리셋 엑스폼도 그냥 외우세요. 초급 강좌에 있는 건데 내용이 되게 길어요. 리셋 엑스폼 그냥 외우세요. 그래서 마치 맥스에서 퍼스펙티브나 탑뷰 포트에서 그냥 처음부터 그린 것 같이 인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스택을 합쳐주시면 돼요. 스택을 에디테이블 폴리로 합쳐주시면, 자, 이거는 다른 툴에서 갖고 왔다 해도 우리 이제 프록시에서 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초급 강좌를 만든 이유는 이런 메뉴들을 제가 하나도 안 해줬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규 과정은 맥스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이 듣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급 강좌를 만든 거고요. 자, 이거를 하는 순간 지금 보시면 100으로 돌아왔죠. 혹은 이게 귀찮으시면 말씀드렸듯이 서브 오브젝트 레벨에서 스케일을 키우면 100이에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오브젝트에서 스케일을 키우는 건가 좋은 방법이고요. 로테이트도 마찬가지. 서브 오브젝트에서 로테이트를 하시면 이 로테이트가 돌아간 거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헬기의 프로펠러나 자동차 애니를 할 때, 이거를 뭐, 100프레임이면 3초죠. 100프레임에 3초 동안 뭐 10바퀴 돌린다. 이런 거는, 애니메이션 버튼 키고 그냥 10바퀴를 돌리면 되겠지만, 헬기 프로펠러나 자동차 바퀴 같은 뭐 10만 바퀴, 20만 바퀴 돌아야 되는 거는 돌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10만 바퀴를 돌립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션을 써서 돌리는데요. 익스프레션이라는 건 이제 스크립트하고는 좀 다르게 수학 연산 공식으로 헬기를 돌리는 건데요. 수학 연산 공식으로 돌리다 보니까 정확한 축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축을.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션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이렇게 무브 애니로 할 수 없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만큼 바퀴가 돌아가는 거. 그래야지 아주 디테일한 애니를 하겠죠. 그냥 자동차가 빨리 갈 때는 그냥 바퀴를 막 돌려도 티가 안 나지만, 자동차가 언덕이 있다든가 천천히 움직일 때는 이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만큼 바퀴가 움직여야지만 아주 리얼하게 하겠죠. 물론 저희는 여러분들이 정규 과정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기 때문에 크래프트 스튜디오라는 아주 강력한 이런 자동차나 비행기나 탱크 이런 시뮬레이션을 거의 실사하고 퀄리티가 똑같게 만드는 걸 배우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방법을 안 써도 되겠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플러그인을 쓰더라도 기본 기능을 알고 플러그인을 쓰는 거하고 기본 기능을 모르고 플러그인을 쓰는 건 다르다 그랬어요. 무조건 내가 그 플러그인을 써서도 만들 줄 알면 플러그인을 쓰면 되겠지만, 플러그인이 없어도 만들 줄 아는 실력은 항상 갖춰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제가 오브젝트를 만들 때는 탑이나 퍼스펙티브에서 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탑이나 퍼스펙티브에서 오브젝트를 그려야지만 월드 좌표계하고 로컬 좌표계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편해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좌표계를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것도 초보 과정에 들어가는 강좌인데요. 좌표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맥스는. 근데 좌표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의 오브젝트는 지금 이게 뷰 좌표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뷰 좌표계는 3D 뷰에서는 월드 좌표계를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 2D 뷰에서는 가로는 X, 세로 방향은 Y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뭐 이거까지는 해드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월드 좌표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뷰 좌표계는 이 3D 좌표계, 퍼스펙티브에서는 월드 좌표계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CAD 유저로 말하면 WCS란 말이에요. 얘가 WCS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UCS로 보려면, 로컬 좌표로 보려면, 보세요. 지금 제가 로컬 좌표로 바뀌었는데 이 오브젝트는 이제 얘가 로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드 좌표계로 보나 로컬 좌표계로 보나 변함이 없어요. 이래야지만 축이 헷갈리지 않고 잘 맥스에서 표현이 돼요. 근데 이런 3D나 탑뷰 포트에서 그린 게 아니고 엉뚱한 이런 데서 레프트뷰나 프론트뷰나 뭐 라이트뷰나 이런 데서 오브젝트를 그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로컬 좌표계는 Z축이 이쪽이죠. 근데 월드 좌표계로 바꾸면 축이 여기가 Z축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Z축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뭐 여기서 줘도 되고 여기서 줘도 되는데요. 네, 여기서 줄게요. 모션 탭에 가서, 자, 제가 여기 Z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Z축에다가 수식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0.1로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돌아갈 텐데요. 수식을 주면.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저는 분명히, 곱하기 F로 안 했네요. 곱하기 F. 이 식을 주면 얘가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예, Z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이게 지금 월드 Z축으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로컬로 따지면
Y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로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월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하고 로컬하고 다르면 오브젝트가 막 그 애니메이션 하는데 나중에 엄청난 그 혼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지가 나면 탑뷰포트하고 이 그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로컬 좌표기하고 월드 좌표기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근데 내가 모든 오브젝트를 다 탑이나 여기서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를 그린다. 자동차 바퀴를 그리면 탑이나 뷰포트에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로테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로테이트를. 그죠? 이렇게 로테이트를 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예, 로컬 좌표기하고 월드 좌표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월드 좌표기하고 로컬 좌표기하고 달라지죠? 그러면 이랬을 때, 자, 똑같이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해서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이거 로테이트는 무브 로테이트는 이 트랜스폼에 관련된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두 개 다 눌러줬는데 얘를 딱 누를게요. 딱 누르면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이걸 한 거기 때문에 로컬 좌표기하고 월드 좌표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로컬 좌표기하고 월드 좌표기하고 다르죠. 그럼 제가 이 바퀴는 어느 축을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지금 딱 봤을 때 Z축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월드 좌표기로 돌아간다는 걸 알았으니까 둘 다 월드를 보겠습니다. 월드, 얘는 월드, 이 Y축으로 돌아가야 되죠? Y축에 세코챙 끼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얘는 어때요? 얘도 Y축으로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고 얘도 Y축을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둘 다 Y축으로 한번 줘볼게요. 이 오브젝트에, 자, Y축에다 제가 줍니다. 여기 Y축. 자, 얘는 Y축에다가 내가 분명히 월드인지하고 줬는데 플레이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Y축에다 줬거든요. 자, 얘는 똑같이 Y축에다 주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그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받는 거예요. 또 이렇게 느려지잖아요. 똑같이 값을 주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맵 좌표를 좀 줘서 돌아가는 걸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맵 좌표를 괜찮습니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체커를 주면 가장 시원하게 보이겠죠. 맵 좌표를 줘서, 자, 쇼맵인 뷰포트를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둘 다 보면 이상이 없이 돌아가요. 월드 Y축인데. 그죠? 근데 여기에 가장 이 두 개가 돌아가는데 이게 버그가 생길 여지가 뭐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월드는 Y축으로 돌렸지만 얘가 로컬로는 얘가 Y축이 아니에요. 지금 로컬 Z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애니메이션은 보통 월드 좌표기로 애니를 하지 않고 로컬 좌표기로 애니를 할 때가 많아요. 로컬 좌표기로 애니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월드 좌표기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캐드로 말하면 WCS로 그냥 가상의 동서남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캐릭터 팔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팔이 지금 이 각도로 지금 돌아가야지. 월드 좌표기는 그냥 정해져 있는 이런 좌표기이기 때문에 월드 좌표기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컬 좌표기로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고 그 키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로컬로는 여기가 Z축이고 월드로는 얘가 지금 보시면
Y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애니메이션 편집도 안 되고 맥스가 막 엉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를 잘 알아야 되고 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랜스폼 하이어라키에 리셋을 줬기 때문에 이제 로컬 좌표계나 월드 좌표계가 지금 똑같죠, 축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Y축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맥스를 원리 원칙을 좀 알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무슨 자 박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모델링 합니다 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원칙을 알고 맥스의 그 알고리즘을 일단 알아야 돼요. 뭐 메뉴 위주의 공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똑같이 메뉴 위주로 공부를 하더라도 알고리즘을 아는 사람한테 배워서 메뉴 위주로 하는 거하고 그냥인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실 때는 알고리즘, 본인이 독학을 하더라도 알고리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고수가 될 수가 있고, 배우더라도 알고리즘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단순히 맥스 툴 유저가 아니고요.